이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두 수라고 나왔고 크기라는 게 나왔고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세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비교라는 말이 이렇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3월 달쯤 되겠죠. 3, 4월 달쯤. 비교라는 말 이렇게 막 쓰면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야죠. 예, 비교가 무엇인지. 비교가 뭐예요? 예. 이렇게 어떤 용어를 설명 없이 막 쓰면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아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지칭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비교라는 거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의 크기였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애매하죠. 말의 수준으로 의미들이. 근데 아이들도 똑같이 무슨 말인지 낯설단 말이에요. 수의 크기라든지 비교라는 이런 말들이. 이 비교만 우선 먼저 하면 비교는 견주다는 뜻인데 우리말로 견주다. 예를 들면 누가 빠른지 달려보죠. 누가 빠른지 어떻게 알죠? 뭐 이런 것들이죠. 누가 큰지 이런 것들은 견주다라는 거에서는 갖다 대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이런 길이가 있고 이런 길이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 해야겠네요. 요만한 길이를 여기다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정확히 어떤 게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요. 갖다 대요. 이게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거. 그래서 비교는 이게 견주다, 견줄비, 견줄교인데 이 교는 차이각자기도 하거든요. 차이. 견줘보고 갖다 대보고 그다음에 그 차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크다라는 것이죠. 견주고도 남아있는 것 이미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교의 의미죠. 그래서 이 비교의 용어가 주는 의미를 정확히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세롬이라는 애가 나와요. 세롬이가 받침 위에 화분을 놓고 있대요.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이제 화분을 이렇게 놓고 있는 과정의 어떤 그림이죠. 지금 보면은 이게 아이가 이제 스티커로 이미 붙여놓은 거고요. 이게 두 개가 이미 받침 위에 화분이 있고 하나를 가져가는 모양이네요. 하나를 가져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느 것이 더 많고 적은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황이 주었어요. 상황이. 일단은 이런 상황이 교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느냐? 예,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화분 받침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물론 이런 게 교실 미화, 환경 미화하는데 권고 사항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화분을 본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실에 화분이 몇 개 있는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생활에 이렇게 기초 개념을 다룰 때 기초 개념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거를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제시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면 되는데 기초 개념을 다루는데 계속 이런 이제 환경들이 나와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많죠 지금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데 일단은 화분하고 받침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 화분 받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분 받침인지 그냥 받침인지 여기 그냥 받침이라고 썼네요. 그냥 받침. 이거 그냥 받침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 자체는 얘가 지금 계속 갖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화분을 갖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명확하지가 않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쓰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쓰기 이게 국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받침을 쓰는 게 발음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쓰게 하고 있죠. 화분과 받침 중에 어느 것이 적습니까? 어느 것이 적습니까? 어느 것이 많습니까? 화분이 적습니다. 받침 위에 화분 붙인 딱지를 붙여보세요. 붙이는 행위죠. 이 붙이는 행위. 화분 딱지를 이렇게 붙이라는 것이죠. 붙이라는. 뭐 붙이는 건 스티커 붙이는 건 애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 타이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먼저요. 먼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들 전제들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수를 갖다 줘야 돼요. 수를 먼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2하고 이제 5를 비교하고 싶은 건지 3하고 5를 비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와 5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죠? 물론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5가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크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2는 짝대기 2개고 5는 짝대기가 5개죠. 네, 짝대기가 5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크다는 거는 이제 옆에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2와 이제 5를 놓고 2는 짝대기 2개고 5는 짝대기가 5개죠. 그래서 이만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견주었을 때 견주다는 거는 같이 이렇게 갖다 놓는 거거든요. 비교가 쉽도록. 그러니까 비교가 쉽도록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2와 5가 크기가 비교가 쉽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5가 크다는 거는 견줬을 때 남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봤을 때 남는 것이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5가 더 많고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정말 아닙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지금 초등 저학년에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개념이 이런 전제와 이런 상황들과 이런 개념들이 아주 뭐랄까 부자연스러운 데다가 현실하고 또 섞여 있어서 텍스트에서 주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애들이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력이 지금 이렇게 오지 않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수학적 개념을 단순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이거에 초등 저학년 때는 초점을 둬야 되는데 복잡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2가 큰지 5가 큰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배우는 이런 과정이죠 지금.